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332페이지를 펴주세요. 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화장품법의 이해 어떻게 쭉 한번 보셨나요? 네, 한번 쭉 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리켜서 개인정보라 하고요. 그럼 민감정보의 범위는 무엇이냐?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을 유전 정보를 민감 정보라고 하고요. 범죄, 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리켜서 민감 정보의 범위다라고 개인정보법은요. 이렇게 시험 범위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우리가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에 이렇게 고객의 정보를 수록하고 수집하고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수집할 때 고객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때의 고지 의무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고객의 주체 관리에 뭐 주체 관리의 권리 이런 것들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법은 너무 깊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란 게 무엇인지, 민감정보라는 게 무엇인지, 고유 식별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딱딱 구별지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고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교과서에 그렇게 가끔 이렇게 과태료 같은 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주의 깊게 더 보시고요. 그래서 민감 정보의 범유, 고유, 식별 정보의 범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정보 수집을 이용할 때 동의를 받을 때 고지 의무사항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관을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 주체, 고객의 권리. 고객이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나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여기 또 틀렸네요. 오타가 있죠. 죄송합니다. 네, 권리.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권리.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고지 의무사항과 정보 주체, 고객의 권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행정처분과 과태료, 화장품 법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과 과태료에서요. 등록의 취소 및 영업소 폐쇄가 있어요. 쭉 보시면요. 어떨 때 영업에 등록이 취소가 되고 폐쇄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또는 화장품 판매업의 변경사항, 아까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변경사항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화장품 제조업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맞춤형 판매업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등록 및 신고의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국민보건에 유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 수입한 경우,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제품별 안정성 자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에 위의 화장품의 회수를 위반하여 영업자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에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경우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회수 계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서에 기재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인데요. 여러분들 책 339페이지 12번을 보면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서에 기재 표시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 광고하거나 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 광고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 제15조 영업금지를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화장품 안전기준에 따른 검사, 질문, 수거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시정명령, 검사명령, 회수명령 또는 공포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이 등록 및 영업소 폐쇄 명령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업의 등록 및 취소, 그 다음에 영업소 폐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해야 돼요. 청문은 언제 하느냐? 인증의 취소, 그 다음에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 전부에 대한 정지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등록의 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 제조 수입 및 판매의 금지 또는 업무 전부에 대한 정지를 했을 때 청문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올 확률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벌칙으로 넘어갈게요. 벌칙을 보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떨 때 이렇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지 보도록 할게요. 영업에 등록이나 신고를 위반한 자,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두지 아니한 자, 맞춤형 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심사 등을 위반한 자, 보거나 심사를 받지 않은 그런 기능성 화장품 판매한 경우, 그 다음에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에 대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 표시를 위반하여 인증 표시한 자, 그 다음에 영업금지를 위반한 자,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는 것.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1천만 원, 보면 1천만 원 이하의 요게 또 빠뜨려졌네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보면요. 영유아,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조항을 위반한 자, 그다음에 안전용기 포장 등을 위반한 자,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한 자, 판매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 표시 광고 내용의 실증 등의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자의 의무 등의 규정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 그 다음 화장품의 기재 사항을 위반한 자,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화장품에 대하여 인증 표시를 한 자, 보고와 검사, 시정명령, 검사명령, 개수명령, 회수,
체기 명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수거 또는 처분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과태료예요,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보면요. 기능성 화장품 심사 등을 위반하여 변경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그다음 화장품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화장품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자, 그다음에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제 행정처분의 기준을 볼게요.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면요. 예, 뭐 여러분들 책 뒤에 제가 이렇게 쭉 해놨어요. 하지만 이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우리가 맞춤형 조제관리사 의 시험이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을 딱 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시정명령 빨리 변경 신고를 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어. 2차 위반 때는 정지 5일. 그래도 또 안 했어. 그런데 3차 위반 때는 정지 15일. 그래도 안 했어. 정지 1개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영업의 정지나 폐쇄나 그럴 때 뭐를 한다라고 했죠? 청문을 한다라고 했죠? 그렇게 청문을 해서 이렇게 위반했을 때에 이 행정 처분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상호의 변경 신고. 이번에는 상호의 변경 신고를 보면요. 정지 5일, 15일, 1개월 맞죠? 그 다음에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얘는 시정명령 대신 바로 정지 1개월, 그 다음에 정지 2개월, 정지 3개월, 정지 4개월 이렇게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네, 왠지 여러분들도 조제관리사가 딱 나오면 시험에 나올 것 같죠? 외워야 될 것 같죠? 네, 이렇게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나오면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시정명령, 그 다음에 정지 5일, 정지 15일, 정지 1개월. 이렇게 보면 외우시기에 아주 쉽죠?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해서는 좀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 또 하나 외울 게 또 있어요. 네,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위반을 했을 때 이것도 여러분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안전관리 기준 1차 위반 15일, 2차 위반 1개월, 3차 위반 3개월, 네. 그 다음에 4차 위반에는 6개월 판매 업무 정지 또는 판매 품목 정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네, 안 적어놔서 이 15일이 뭐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판매 업무 정지예요. 판매 업무 정지 15일,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정오표 한번 볼게요. 앞에 맞춤형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에서 221페이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서는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에서는 제가 요거를 자세하게 꼼꼼하게 다 해놨는데 이 부분을 제가 놓쳤나 봐요. 그래서 317페이지, 311페이지 이렇게 한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오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화장품 안정성 정보관리 규정에 따른 중대한 위해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이 연장이 필요한 경우, 3. 초기 적응에 따라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중대한 불구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선천적 기형을 초래하는 경우 해서요. 교과서에는 제가 자세하게 수록해 놨어요. 그런데 이 PPT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문제로만 이렇게 형성평가로만 문제를 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보도록 할게요. 네, 초기 적응에 따라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유해 사례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화장품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번, 의약품을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번,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한 표시 또는 광고. 3번,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다음,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한 표시 또는 광고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중 제품에 5% 이상 함유되었을 때 그 제품의 안정성 시험 자료를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하는 성분이 아닌 것은 요거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요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레티놀 및 그 유도체, 2. 아스코브릭 애시드 및 그 유도체, 그 다음 토코페롤, 그 다음 리보플라민, 그 다음 과산화화합물 한번 볼게요.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리보플라민. 네. 맞춤형 화장품 기재사항 중 판매하려는 가격을 소비자가 잘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하는 자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춤형 화장품 기재사항 중 판매하려는 가격을 소비자가 요거 꼭 기억하세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2.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3.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4. 화장품 제조업자, 5. 책임 판매 관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춤형 화장품의 기재사항 판매한가 맞춤형 화장품은 누구겠어요? 맞춤형 최종 판매자니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가격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쭉 보시고 이거는 너무 길어서 제가 못 읽어드리겠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네, 다 보셨죠? 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서요. 소비자의 피부 상태나 선호도 등을 확인하지 않고 맞춤형 화장품을 미리 혼합하여 소분하거나 판매할 것. 이거는 옳지 않죠. 소비자의 피부 상태나 선호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어야지 미리 만들어서 보관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6번.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의 안전관리 기준.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행정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번. 1차 위반 시 15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위반 시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6개월 판매 업무 정지 또는 품목 판매 업무 정지 처분. 네, 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이 옳지 않습니다. 1차 위반 시 바로 15일부터 들어가죠. 다음, 국내에서 화장품을 유통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한 화장품 바코드 표시 의무자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예, 누굴까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번. 뭐뭐는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당해 화장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걸까요?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수업을 쭉 진행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한테 설명으로 충족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한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카페에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이 설명에서 다 못 드리고 또 책에서 다 설명 못 드린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모두들 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드리면서 이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에 대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